미쳐 날뛰고 있어, 미쳐 날뛰고 있어. 학년을 넘은 대결이 생사를 건 싸움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원래 이 대결이 상대를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상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미쳐 있었다니. 그는 매 수마다 내 급소를 노리고 있었다. 밖에 있는 아리엘 교수는 초조해하고 있다. 그레이, 빨리 도망쳐. 너는 그의 상대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어. 내가 도망치면 그냥 더 빨리 죽게 될 뿐이야. 절망에 빠진 나는 다시 그 신비로운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어. 이번에는 나도 눈이 뒤집혔어. 절대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다. 방금 전 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디브로의 뒤로 돌아갔다. 그의 반응은 내 눈에 이미 둔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내 속도가 그보다 더 빨라졌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검성의 말대로 인간과 검이 하나가 되는 상태일 것이다. 다음 순간 나는 주저없이 자신의 공격을 펼쳤다. 역시 내가 예측한 대로였다. 그의 얼굴에 방어 마법이 나타났다. 내 힘이 계속해서 검에 주입되면서 디브로의 보호 장치도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 후 그의 몸이 갑자기 날아갔다. 비록 이 검은 그의 급소를 피했지만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마법 장치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이로써 내가 이겼다는 뜻이지. 그 거대한 힘이 바로 경기장에서 큰 구멍을 뚫었어. 무대 위에 부드라가 겁에 질렸어. 내 공격이 방어막을 깨트릴 줄은 몰랐어. 도대체 이게 어떤 전투란 말인가? 검성은 급히 심판에게 알렸다. 다른 학생이 괜찮은지 확인해봐. 방금 그 일격은 치명타가 아니었을 거야. 심판은 상황을 보고 급히 위료팀을 불렀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한 손이 안에서 기어나왔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것이 검성의 마음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 녀석은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 그는 지금 온몸에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곧게 솟아올라 있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분노에 찬 포효를 질렀다. 이것만 봐도 그가 이미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리엘이 즉시 나를 일깨웠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철저히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이 계속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미친 듯이 다시 경고해줘. 어서 도망쳐. 내 앞에 수많은 검은 기운이 몰려오는 게 보였다. 이 검은 기운들은 무서운 위압감뿐만 아니라 일정한 피해와 충격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내 눈에는 이 검은 기운의 공격 속도가 기본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경기장에서 링은 이 검은 기운에 의해 부서졌다. 부드라 교수는 지금의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도망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마법팀이 도착했다. 두세 명이 장벽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해제하려면 최소 10초는 더 필요하다. 그리고 20초는 전장에서 무척이나 길게 느껴진다. 어쩌면 우리 사이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 유일한 생각은 이 10초를 버티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구조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지만 앞에 있는 그 미친놈을 보니 내게 그런 기회를 줄 리가 없다. 그는 이미 나를 죽일 마음을 먹었다. 그의 몸이 흔들리더니 내 눈앞에 나타났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나는 반응하기 힘들었어. 서둘러 검을 들어 그의 공격을 막았어. 하지만 그의 힘과 속도는 나를 매우 두렵게 만들었어. 이 힘과 속도는 절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녀석은 분명히 이상해. 하지만 나도 그와 똑같아.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가 비정상이라고 말할 자격이 전혀 없어. 곧이어 나와 그의 동작이 거의 일치했다. 몸이 한순간에 흔들리더니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내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이미 그의 뒤에 있었다. 그리고 손의 동작은 이미 힘을 모은 상태였다. 내 눈빛에도 살기가 가득했다. 그가 나에게 이미 사리를 품었으니 나는 절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비록 디브로의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너무 느리다. 그때 내 입에서 큰 피가 쏟아졌다. 혹시 내 몸 안에 신비한 힘이 내 몸을 과부하시킨 건가? 아리엘은 밖에서 초조해하고 있다. 미친 듯이 도망가야 해. 싸우지 마.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 내가 돌아서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이 녀석의 힘은 내 상상을 초월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반격뿐이야. 이 순간 나는 온몸의 모든 힘을 다해 신비한 힘이 모두 내 검에 깃들었다. 네가 목숨 건 싸움을 원한다면 나는 끝까지 함께하겠다. 하지만 방금 그 힘만으로는 부족했어.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해. 잠시 기다린 후에 나는 힘이 모여 완성된 것을 느꼈다. 이제 내 사냥의 시간이 왔다. 퉁 하고 소리가 났다. 두 개의 잘린 팔이 공중에 날아갔다. 곧이어 디블의 몸이 뒤로 날아갔다. 그의 팔은 이미 내가 베어냈다. 내가 바로 그의 머리를 베지 않은 이유는 그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신문하려고 했다. 수술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상해진 것이다. 디블의 동공은 이미 사라졌다. 비명을 지르며 의식을 잃었다. 이번에는 그를 죽이지 않았고 그 어떤 자비도 없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디비르는 바로 무릎을 꿇었다. 내가 베어버린 두 손에서 계속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 광경을 본 아리엘은 깜짝 놀랐다. 그의 뒤에 있던 두 명의 마법 교수도 내가 정말 그를 이겼다니 믿기지 않아.
전투가 끝나고 나서 전투장은 온통 산산조각이 났어. 그러는 와중에 장벽이 드디어 해제됐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아리엘을 선두로 모두 나를 향해 돌진했어. 아리엘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을 묶었어. 그가 다쳤는지 심각한지 신경 쓸 생각도 없었겠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드디어 전투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순간 몸에 이상을 느꼈어요. 곧이어 온몸에서 피가 터져나왔어요. 이 상처들은 모두 전투 중에 생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폭발했어요. 이 장면에 아리엘은 깜짝 놀랐어요. 제발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레이 말하길. 그녀는 몸에 있는 모든 마력을 치유 마법으로 바꿔 내 상처를 치료했다.